자, SOXL 보시면 어제 17%까지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종가는 12.7%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그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0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9월 20일 금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고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자,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전체 영상으로 한번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2.5% 상승을 하면서 삼각 수렴의 가능성이 있는 이 상단 라인을 뚫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큰 상승은 0.5% 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었지만 0.5%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면서 0.5% 금리 인하는 하되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장 전이니까 나스닥 100 선물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지수로 보시면 이러한 삼각 수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었는데 이 상단 라인 뚫고 올라오면서 쌍바닥으로 그냥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겠고 선물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큰 상승보다는 약 보합권으로 시장을 보여줄 가능성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큰 그림은 이제부터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하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바닥 구간에 나올 때마다 큰 비중 들어가셔서 모아가는 투자를 해주셔야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종목들 타임라인 적어드리니까 장중에 한 번씩 종목들 더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고 영상 한 번쯤은 빠른 배속으로라도 전체 영상 봐주셔야 어떠한 종목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SOXL 보시면 어제 17%까지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종가는 12.7%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그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죠. 제가 9월 9일 날에도 SOXL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모두가 공포스러워하는 구간에서 파란색 선 라인, 아주 튼튼한 지지 라인이죠. 정확히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살짝의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제부터 쌍바닥 패턴의 상승 추세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빨간색 선 라인까지 목표가 도달해 주었고 자, 우리가 이제 2차 목표가 43달러 바라보시면서 9월, 10월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자동차 보험 등록 대수가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제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7%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아직도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어제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에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상단 라인에 올 때쯤에 또다시 차익 매물이 살짝 나올 수 있겠죠.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부근 270달러 정도 보시면서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현재 삼각 수렴의 가능성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삼각 수렴 상단 라인을 뚫어주진 못했습니다. 자, 일단 어제 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 지표도 바닥 구간에서 방향성을 돌렸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아직은 골든 크로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단 라인을 뚫어줄 때 장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격대는 125달러를 뚫어 주어야 상단 라인을 뚫고
다시 한번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각 수렴이 끝날 때 밑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 라인을 뚫으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에는 제가 이 쌍바닥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커뮤니티 글에서도 9월 9일날 테슬라, 9월 10일날 테슬라와 엔비디아, 9월 11일날 테슬라, 엔비디아, SOXL, 아마존닷컴, TQQ 다 공격적으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모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예상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 우리는 정확히 이 쌍바닥의 바닥 부근에서 매수 잡으면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 어제 뚫어주면서 2차 목표가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차 목표가 73달러 부근 바라보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고,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죠. 현재 약 한 달 반 동안 6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 초록색 선 61선은 뚫어주었고, 2차 목표가 440달러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주부터는 장기 지표까지 골든 크로스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멤버십 영상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에 쌍봉의 하락 구간에 있지만 이러한 쌍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하락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 조정일 뿐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대로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찍으면서 3일 동안 한 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 가장 최우선 목표는 이러한 추세 상단 라인 정고점 부근이죠. 237달러를 뚫어주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237달러 뚫으면 애플은 다시 한번 이러한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쌍바닥 잡으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 약 한 달 반 동안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장기 지표 여전히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은 항상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슷한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지만 약간의 조정을 주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장기 지표는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이 최저점 145달러 뚫고 내려오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 추세에 살짝의 되돌림을 주다 위로 올라가는 약간의 조정 구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장기 지표가 쌍바닥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알파벳 같은 경우 146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결국에는 말씀드려왔었던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뚫어주었습니다. 장기 지표 조만간 골든 크로스 나올 수 있겠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깃발 형태의 모습은 엔비디아에서도 많이 나왔던 차트 유형이죠. 자, 어제 3.9%가량 큰 상승 보여주면서 상단 라인 뚫어주었습니다.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도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와 주었고 1차 목표가 전고점 부근 뚫어주면서 2차 목표가 193달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반 동안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크게 봤을 때도 이 상단 라인까지 상승할 폭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이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구간 상단 라인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MD가 한 번 더 이러한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상단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단 라인 가격대는 162달러입니다. 162달러를 뚫고 올라와 준다면 이제부터 이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는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단 라인을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단 라인,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에 걸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충분히 약간의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약간의 조정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겁먹지 마시고 삼각 수렴 끝나면 어차피 상단 라인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장기 지표가 브로드컴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 중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은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단기 지표, 중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으면서 어제 살짝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온큐가 이러한 하락 추세에 마무리하려면 결국엔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2, 3주 정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 주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모습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지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조금 눌렸다가 초록색 선 61선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어제 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쌍바닥 패턴으로 바닥 구간 다졌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비트코인 선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에 마무리하려면 초록색 선 61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초록색 선 61선 가격대는 20달러 부근입니다. 20달러 위에서 2, 3주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홀딩스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에 타고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7%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단 라인에 거의 다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살짝의 또다시 조정 줬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잠깐이나마 노란색 선 21선 1차 목표가죠.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였고 노란색 선 21선 저항을 막고 살짝의 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노란색 선 21선에서 눌림을 받고 하락을 하였고 지금도 21선에서 눌림을 받고 살짝 조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다시 한번 파란색 선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다음 주 안에는 노란색 선 21선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도 조만간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FX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I 커뮤니티 글에서 9월 18일 날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종목이고 곧바로 파란색 선 라인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삼각 수렴 상단 라인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고 이제부터도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장기 지표 조만간 골든 크로스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노란색 선 21선 또다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파란색 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TMF 다시 한번 2, 3일 동안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지지하고 반등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계속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어제 전고점 뚫어 주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지표 하락 추세에 살짝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노란색 선 21선까지 눌림 줬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에 상당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좋았어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으니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지금 시간 외에서 2%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노란색 선 21선까지 조정이 온다는 뜻입니다. 33달러까지 조정을 줄 수 퍼센트로 봤을 땐 7%가량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7% 하락을 감당하실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약간의 수익 챙겨 가실 분들은 분할 매도로 수익 조금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죠.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L 1차 목표가 노란색 선 21선까지 어제 도달해 주었고 단기 지표 지금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살짝의 조정 후에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860달러를 향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 많이 주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구간에서는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엔 바닥 구간을 쌍바닥으로 잡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미래 차트가 퀄컴이라고 보면 되겠죠. 쌍바닥 패턴 잡으면서 반등을 시작되었고 장기 지표 다음 주, 다다음 주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눌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단기 지표는 하락 추세이되 중장기 지표가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 2, 3일 동안 다음 주까지겠죠. 다음 주까지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유지해 주면서 바닥 구간 다지고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크라운 캐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캐슬 말씀드린 대로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줄 수 있어도 결국엔 상승 추세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단기 지표 과매수권, 중기 지표 다시 한번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은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또다시 초록색 선 61선 가격대로 봤을 때 28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는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노퍽 서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퍽 서던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란색 선 21선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한 차례 조정 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베릭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릭골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지금 상승 중에 있죠. 단기 지표 다음 주 정도에 바닥 구간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겠고 2주 정도 후에는 장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한 종목들은 어제 영상과 큰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 모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탑픽 종목들 매수하시면서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제가 신규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겁니다.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모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이미 올랐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커뮤니티 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